네, 김양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뒤에도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김양이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김양의 실종 신고가 112 상황실에 들어온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쯤입니다. 김양이 수면제가 든 자양강장제를 먹고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김양 어머니는 경찰 신고 뒤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양에게 전화를 걸어 김양과 아까 헤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았을 당시 김양 어머니에게 김양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의 어머니가 한 차례 모른다고 말하자 다시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김양의 휴대전화가 망우 사거리에서 꺼진 것만 확인하고 일대 PC방과 야산을 뒤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김양 전화가 꺼졌던 망우 사거리에서 이 씨의 집은 걸어서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던 1일 새벽만 하더라도 김양은 이 씨 집에 살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실종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수색에 초점을 줘야 될 사안은 7살 이하 아이들, 치매 어르신, 지적장애인에 먼저 초점을 둬야 되고요. 이제 지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냐. 그게 1번이죠. 특히 이 씨는 지적장애 3급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정신지체 2급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경우 IQ 50부터 70 정도의 지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부인 영정사진을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 사건을 은폐하는 등 이 씨의 치밀한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애 판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